11번째 주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 한번 해볼게요. 인간에는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아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고요. 배고픈 아이에게는 곡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추워 헐벗고 떠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의복이 필요하겠죠. 답답한 자들에게는 커튼을 내려잡기는 해방감 같은 게 필요하겠고요. 참으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데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욕구 충족은 사람을 그 자리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절대적으로 좋은 섬김이자 사랑이자 재능이자 기술이자 능력입니다. 욕구를 빨리 참아줘야 되는 거죠. 자, 욕구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욕구 불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투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나의 어떤 반응으로 인하여 잘못을 했다면 욕구는 아직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잘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심리적인 상태, 욕구 불만, 그것이 이제 불만이 채워지고 불만이 팽창되면 잘못이 되고 사고가 되어서 실수를 하게 되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여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여 그들의 욕구 불만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그들이 신속하게 문제에서 해방되고 정말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침이다. 이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1단계에 사람에게 누구나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베이스 캠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도 첫 번째 이와 같은 생리적인 욕구로 참석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여러분 뭐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쉬고 배설하는 욕구예요. 이것을 새가족이 베이스 캠프에 왔을 때 생리적인 1단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만난 음식 정도, 그 다음에 독특한 음식 정도를 먹는 정도만 해도 이 생리적인 욕구는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난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만난 음식이 있어요. 독특하게 만난 음식.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팥을 참 좋아합니다. 팥. 국산 팥. 팥을 사랑하는 제 아내가 왕왕 이렇게 잘 삶아서요. 이렇게 조금 다져가지고 간식으로 한 번씩 먹기도 하고 팥죽도 먹기도 하죠. 근데 우연히 팥을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요거 팥 라떼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응? 팥 라떼가 뭐야? 고구마 라떼는 있으면 나 팥 라떼를 처음 들어보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 팥 라떼가 별거예요. 고구마 라떼처럼 고구마에다 우유 타고 갈면은 팥 라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팥 라떼라는 것을 우유에다 넣고 갈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야, 그 별미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으나 독특하게 맛있는 것.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팥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욕구 충족에, 이 생리적인 욕구 충족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우유도 좋고 팥도 좋으나 우유와 팥을 희석하여 팥 라떼 같은 독특하고 신선하고 재미진 이와 같은 먹거리 제공들이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를 상당히 충족시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시간 되시니까 빨리빨리 진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새가족들이 베이스 캠프에 오시는데 안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전과 안정은 다르잖아요. 안정은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안전은 육신의 물리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안정은 센터에 와서 이 베이스 캠프에 와서 취할 일이고 그 안정을 취하기 이전에 우리는 안전을 그들에게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새가족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베이스 캠프에 오시는 그 시간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주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차량 운행이 필요하죠. 왜 차량 운행이 필요할까요? 안전도 확보해 줄 뿐더러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동 교통수단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전략을 발휘하는 거죠. 차를 타고 오시는 것과 제가 모시고 오시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사람은 어떻게 돌발적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좋다가도 휙돌아지는 게 인간이기도 하고요. 9마디가 정답인데 1마디가 불편해서 그 1마디 때문에 지옥도 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와서 좋은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아무것도 아닌데 속상한 일이 생겨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자기가 차를 갖고 왔으면 차가운 일에서 가버리는 그뿐인 거지. 그런데 차가 없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고 왔다면 그런 상황에 가고 싶어도 주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파악하면 얼른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1대1의 전략가가 그때 필요하지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단연히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차량운의 이 번거로움과 수고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예요. 자,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세 주쯤 맞이하게 되면 소속감을 줘야 돼요. 이분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정현재 우리 성도님은 우리 성기는 거룩한 성인의 광명중앙교회 이제 베이스 캠프의 일원입니다. 베이스 캠프의 대원이고 베이스 캠프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훈련되어서 4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본당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갈 텐데 우리는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같은 형제요, 같은 성도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한 좋은 소속감과 그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또 어떤 것이 좋은 예가 있냐 그러면 2주, 3주쯤 세 번째 소속감의 애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간증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새가족이 계시는데 이분이 베이스 캠프에 오셨어요. 한 2주쯤 지났어요. 보니까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필요해요. 그럼 2주쯤 지나면 이분에게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여 간증문을 써서 간증을 하게 유도하면 됩니다. 자, 간증문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에 광명중앙에 온 성도 정현재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고 이런 시간을 거쳤는데 참 좋았고 제가 여기에 베이스 캠프 일원이 되어서 잘 배워 광명중앙교 본당에서 훌륭한 신학인으로서 제가 거듭나기를 원하여 이와 같은 어떤 좋은 멘트들을 잘 정리해서 그가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돈독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간증. 그러고 나면은 사역자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를 우리 교회 가족인 듯 인정하고 존중하고 교제하고 사진을 찍어 뭘 해야 되겠어요? 벽에다가 우리 새 가족의 어떤 명단을 확보하고 그가 우리 거룩한 성전 이 베이스 캠프의 소속 인원이라는 것을 그가 시험을주고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소속감의 애정과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1대1 영적 판단할 수 있는 사역자, 즉 전략가가 말씀의 대언자하고 교제하여 이 사람들의 집을 1대1로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방문 신방 같은 정도가 굉장히 사람의 소속감을 업데이트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자존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존의 욕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한계치를 한번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이야기하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의 애정에 관한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3학년 때 이제 결국 제가 축구를 포기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고 교회를 갔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축구도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이런 발들 있잖아요. 여러 발, 저런 발, 그런 발, 빗 맞는 발.
이런 발들이 모여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패스도 안 되지, 드리블도 안 되지, 이거 뭐 개인기도 없지, 슈팅 능력도 없지, 파워도 없지. 웃긴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한대요. 체육대회를 간다더라고. 제가 축구 선수인데 저를 빼부른 거예요. 왜? 왜? 왜 나를 뺐노? 알 수가 없어요. 저를 빼부르더라고요. 제가 왼발로 쳐도 그분들보다 잘 찰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축구 선수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참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나의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제 명단이 빠져 있었어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속상했죠. 왜냐 그러면 빤히 알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를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 인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치 공교롭게 이렇게 조금 넘어져서 다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대타로 선수가 기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선수가 없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뭐처럼 막 그라운드에 가니까 몸이 막 긴장되고 막 열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막 순발력 빠른데 제가 100m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는데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해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막 개인기를 부리는데 따라올 자가 없고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는 크고 다리가 길고 기술은 좋아가지고 드리블을 하는데 못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슈팅을 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인들과의 친교 때문에 제가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발로 상대편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그가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때는 제가 드리블해서 그냥 슈팅을 하고 중거리포를 쏴가지고 골을 시키는 거예요. 저의 실력이 입증된 거예요. 와우. 그 다음 체육 때부터는 센터포드 따놓은 탁상 이죠. 이런 거예요.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잘하는 게 있어요. 4단계쯤 되고 나면 한 3주쯤 지났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잘하는 것이 이유가 이미 드러나요. 노래를 잘하는 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악기를 치는 분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공 기술을 가진 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음식을 잘하는 레시피를 가진 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아틱한 유머러스를 하는 그런 인품이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장점들을 잘 발견하여 부각을 시켜 그분들이 그 장점으로 자기의 장기자랑을 하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면 특종을 하게 해드리고요. 악기를 잘 다루면 이렇게 반주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음식을 잘하는 분이면 다음 주에 우리 성인들이 모실 때 가장 잘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서 오십시오. 이와 같이 기회를 드려서 돕는 그런 자기를 확보하고 자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제시해 열어드리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 장점들이 발견되고 좋은 걸 발견해도 교회에서는 막무가내로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 교회가 준비한 주방, 교회가 준비한 주방 음식, 교회가 선정한 음식 메뉴 이거는 여러분 상투적인 것을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선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전도가 정착 양육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착 양육이 되기 이전에 구태의연한 방법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예요. 상대편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그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인간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인간은 최고급의 욕구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드려야 되냐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막중한 책임감을 이분들에게 드려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제게 장미를 그렇게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장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 장미를 샀어요. 시골 장에 가고 농장에 가서 장미를 여러 그루 샀어요.
사가지고 심을 때마다 장미가 몇 개월을 못 버텨서 싹 말라 죽는 거예요. 잘 키운 듯하였으나 1년도 못 가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람이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안 되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아내가 장미를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하여 아내가 좋아하는 그 장미 터널을 내가 몇 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얻어낸 좋은 결과들이 뭐였냐면요. 자, 장미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통풍이 돼야 되네. 그리고 상당한 수분이 필요하다. 근데 수분보다 더 중요한 건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배선이 잘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미 한 그루를 심는데 직경 적어도 1m, 깊이 적어도 1m를 이렇게 파서 적은 장미 하나를 심어야 이들이 배수가 잘 되므로 마음껏 뿌리가 부드러운 흙 속에서 왕성하게 자리매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요. 저희 센터 앞 마당에 아주 그냥 막 그레이를 다 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촉촉한 흙을요 1m 깊이 넓이로 쫙 토양을 작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거기다 바로 심지 아니하고요. 장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런 구경을 맞춰가지고 깊이 구멍을 파서요 햇빛을 쪼이고 그 땅을 햇빛을 투과시켜 땅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땅을 건조를 시키고 쉽게 말해 안에 습기를 빼내고 곰팡이균을 사멸시키고 햇빛처럼 그러고 나서 한참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거기다가 배수가 잘 들어 밑에 거름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토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본흙을 깔고요. 그리고 장미를 심고 숨구멍을 터주고요. 장미 물줄 수 있는 깊이에 적어도 10cm, 15, 10cm 이상의 공간을 두고 여백을 두었어요. 물이 빠질 수 있고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겪고 장미를 심었어요. 안 죽어요. 꽃이 피는데요. 대단한 이쁨이 있고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와!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요. 뿌리가 좋고 흠토가 좋고 흙이 넓고 좋으니까요. 무성하게 꽃이 피고 잎이 자라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내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뻐요.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자신의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뭔 일을 하고 그 성취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가족부가 오시고 베이스 캠프에서 4주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직분, 역할 분담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선교님은 4주가 마쳤지만 참 생활하기 좋다. 그럼 이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재 성도님 이제 4주가 지났기 때문에 본당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텐데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베이스 캠프에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하기 좋은 정희재 우리 성도님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수요일이 되었던 금요일이 되었던 한 주에 한 번씩만 여기 오셔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하면 참 어떨까요? 이와 같은 기회를 줘보는 것이죠. 그와 같이 좋은 것들을 발견하여 본당으로 올라간 분들에게 부서로 또 어떤 타고난 공동체로 좋은 것들에 안락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각하여 그를 높여드리고 일을 하게 하여 그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론으로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보고 대면하면서요.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현장에 나가서 피드백하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악재와 변수를 극복해보는 그런 현장의 어떤 리더십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 1대1의 좋은 전략가가 왜 필요한지 바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요. 아하, 맞춤형 설교라는 게 어떤 것인가, 1대1 맞추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가 여러분 절실히 필요하는 것을요 바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부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준비를 못하니까 정착 양육이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죠. 다 필요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대1의 전략가와 말씀을 준비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자가 없다라는 거지. 그와 같이 것들과 그 다음에 매도일날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좋은 효과가 있더라. 전도를 하는데 베이스 캠프로 바로 전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과 그 사람의 심리와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여 빨리 문제를 포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공급해드리는 것이 가장 정착량력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들었으니 참조하여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되었던 간증들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승리하고 정착량력의 좋은 토대들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우리가 물 한 모금 먹고 다섯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